자, 이제 한번 에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측정에는 그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에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실험 에러는 참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그런 어,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테매틱 에러, 랜덤 에러, 또 그로스 또는 블런더스 에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마지막 이거는 특별히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에러냐? 이런 겁니다.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데 좀 물을 좀 흘렸다거나 용액을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에러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급은 안 하겠어요. 이 시스테매틱 에러와 랜덤 에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랜덤 에러에 중점력을 두고 그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랜덤 에러, 그죠? 무작위 에러, 이건 시스테매틱 에러는 뭐죠? 그냥 영어로 이렇게 그냥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계통 에러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시스테매틱 에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디터미니트 에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측 에러입니다. 이게 측정이 가능한 에러고 따라서 우리가 이 이거를 에러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밝혀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에러가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요. 기구, 도구가 있는데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울로 무게를 잰다고 할 때 이게 0.1g이 항상 더 나오게 이게 그렇게 이제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1g짜리 그런 어떤 물질은 1.1g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0.5g짜리는 0.6g이 나올 거고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이 에러는 무작위로 된 거 아니죠. 무작위 에러라면은 한 번은 참값이 있으면 한 번은 컸다 한 번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랜덤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디터미니트 에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저링 테크닉에 따라서 요 시스테매틱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뷰레스의 눈금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눈금을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숫자가 약간 좀 낮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누가 지적해 주면은 똑바로 그죠? 눈금과 이제 눈이 수평이 되도록 맞춰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 처리가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찾아서 교정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랜덤 에러 또는 인디터미니트 에러 이거는 결정을 할 수 없는 불가측 에러가 됩니다. 이거는 통계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의 나중에 이제 통계를 다루는 장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다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에러는 바로 이 랜덤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죠. 프리시전은 우리말로는 정확도, 애큐러시는 정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뭐냐? 프리시전 죄송합니다. 이게 정밀도고요. 이게 애큐러시가 정확도예요. 정밀도는 얼마나 그 측정치 간의 데이터들 간에 이게 서로 이제 밀접하게 이게 데이터가 놓여 있느냐 이겁니다. 반면에 애큐러시는 참값을 알고 이제 있을 경우에 그 참값이 얼마나 근접하느냐 이제 그거죠. 예를 들면서 여기 이제 관역에 이렇게 총을 쏘았다고 해보십시오. 요 가운데가 참값이 되겠죠. 이건 어때요, 이건요? 음? 좀 퍼져 있죠, 이렇게. 여기 중심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애큐러시, 정확도도 떨어지고 또 데이터가 한 곳에 이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죠. 퍼져 있죠. 그러니까 프리시전도 떨어집니다. 이건 어때요? 이거는 평균 내면 이제 중심에 비슷하게 되죠. 이건 애큐러시는 높아요. 그렇지만은 프리시전은 낮죠.
이거는 accuracy는 낮죠. 중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프리시전은 높습니다. 이 경우는 accuracy와 프리시전이 모두 다 높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uncertainty를 표시하는데 absolute 또는 relative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absolute uncertainty는 그냥 그 절대값만 취급한 거고, relative는요 어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상대적인 그런 오차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uncertainty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뷰렛을 여러분이 눈금을 읽었어요. 12.35. 근데 이제 이것에 0.02라는 밀리리터라는 그런 absolute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여러분 읽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뷰렛의 특성상. 그죠? 그리고 이제 뷰렛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 이 정도의 이 정밀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0.02는 이거는 어때이거든요. 어, 딱 정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앱솔루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숫자 요게 상관없어요. 이게 10이든 50이든 뭐 30이든 뭐 7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절대적인 어떤 uncertainty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0.02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0.02보다 더 적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뷰렛을 읽었을 때 12.35로 읽었으면요. 이 뷰렛의 absolute uncertainty가 0.0이라면은 실제 12.35는 어떤 범위 내에 있겠죠. 그죠? 12.33, 0.02보다 적게 나갈 때 또는 더 많이 나가면은 12.37. 요 안에 참값이 들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relative uncertainty는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경우 이제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경우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요 평균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걸 분모로 놓고요, 요 값 그리고 이제 여기 불확실도 absolute uncertainty를 분자로 놓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0.002 이걸 갖다 퍼센트로 우리가 퍼센트 relative uncertainty로 생각하면은 여기에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100. 그러면은 percent relative uncertainty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뭐 그냥 다 그렇다.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랜덤 에러를 우리가 취급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랜덤 에러만 이제 취급할 겁니다. 랜덤 에러는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이게 랜덤 에러가 말이죠.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로 계산을 해요. 거기는 에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측정을 했어요. 뭐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측정을 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함에 따라서 여러 측정치를 가지고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아니면 뭐 로그 계산도 하고 뭐 등등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마다 에러가 누적이 됩니다. 에러가 계산을 해서 에러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측정을 했는데 에러가 약간 플러스로 났어요. 어떤 측정을 했는데 어떤 에러는 마이너스 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에러를 합하면은 에러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에러가 이제 여기 보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음? 근데 요거를 가지고 계산할 때 어차피 우리는 참값을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이게 어떤 이제 아리스메틱 그죠? 어떤 산술적인 그런 계산을 할 때 계속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이게 이 전파가 된다 이겁니다. 전파되는 건데 그냥 더하기로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곱하기로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이론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에러니까 통계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미분도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그냥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얻었어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거는 여러 이제 계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각각의 에러의 그냥 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금방 나올 거니까 여러분 한번 좀 이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랜덤 에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거를 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 같은 경우에 에러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측정치 하나의 에러가 2만이라고 해보시죠. 또 다른 측정치 에러는 2, 2. 근데 이제 이것이 말이죠. 두 개 갖고 이제 이 두 개의 측정치를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에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를 이제 각각을 에러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더한 것보다는 요 스퀘어 루트 씌운 것이 좀 작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이거 두 개만 있다고 치고 세 개는 요 세 번째는 빼고 그냥 에러가 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E1 플러스 E2가 되겠죠. 그죠? 그거와 스퀘어 루트 E1 스퀘어 플러스 E2 스퀘어 그걸 비교해 보세요. 이게 좀 작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여간 전파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설명 안 드리겠어요. 반면에 이 곱하기나 나누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에러를 퍼센트 에러를 구합니다. 렐러티브 에러죠, 여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퍼센트 렐러티브 에러를 구한 다음에 요거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반드시 여러분은 퍼센트 이거를 상대 에러로 여러분들이 변환시킨 다음에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믹스드 오퍼레이션은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거죠. 여러 가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에 섞여 있으면은 여러분 수학 계산을 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세 가지 숫자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개는 더하기고 이거는 맨 밑에는 빼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어떤 에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앱솔루트 에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사칙 연산을 해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에러를 빼놓고 이거를 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6 이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그냥 더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죠? 더하면 어떻게 됐어요? 0.07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0.07이 되려면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 플러스 0.03이 생길 때는 항상 이거는 0.02 플러스로 되고 이것도 플러스 0.02라는 에러가 동시에 생겨야지 플러스 0.07이 되고 마이너스 0.07이 되면 어때요? 이게 마이너스 0.03이 될 때는 이것도 마이너스 0.02 이것도 마이너스 0.02 그 에러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맞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통계 처리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우리 요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계산의 에러는 요것에 제곱해서 그것도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은 0.04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어요. 3.06 플러스 마이너스 0.041 여기 밑에 약간 작게 내려 썼죠.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요 에러에도 말이죠. 에러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사실 이거 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나 디비전 요게 있는 경우 어때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곱하기 있고 나누기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하지 말라는 겁니다. 0.494 이게 이제 에러가 0.004죠. 요것을 relative uncertainty를 구해요. 그러니까 요거 에러가 0.004가 아니고 0.004 나누기 0.494 곱하기 100 그죠? 우리가 퍼센트로 우리가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렐러티브하게 이렇게 구해요. 이것도 렐러티브하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죠? 0.08이 안에 이거는 이제 100으로 나눴다가 곱하기 100이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에러는 이렇게 각각의 에러의 제곱을 이거는 이제 렐러티브 에러입니다. 이것을 어 이게 제곱을 한 다음에 다 스퀘어 루트 씌우면 0.08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0.084%예요, 여러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요? 요 에러 빼고 나머지 계산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0.0247이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084%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앱솔루트 에러로 이제
구할 때는 어떻게 돼요? 0.084를 다시 이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uncertainty를 구하는 역 계산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0.084니까 이거에 대해서 0.084니까 어때요? 에러의 실제 값은 그러니까 이거 참값 분의 에러 곱하기 100이 이거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 값 곱하기 요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퍼센트니까 100을 나눈 다음에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연산에 이 에러가 어떻게 이제 주어지는지 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 식이 여러분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칙 연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y x의 a 승 어떻습니까? a 승이니까 요 어때요 이게? 이때 에러가 x의 에러가 2x라고 하면은 이건 어때요? 이거는 x가 a번 곱해진 거죠. 예를 들어 a가 뭐 2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요. x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에러는 x의 에러에 a만큼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 의미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요 식을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 경우에는 x1과 x2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 이 경우에는 x 곱하기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에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다 에러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죠? a가 2면은 2 써요. 2 곱하기 요거 x의 에러. a가 10이면 요 a를 10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계산할 때 에러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면 뭐 돼요. 자, 그래서 이때 한번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보자겠습니다. 지수식의 계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x의 에러 곱하기 그냥 요 지수 요거를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이걸 보세요. y는 루트 x다. 이건 루트 썼지만은 x의 2분의 1 승이죠. 그죠? 이건 어때요? x의 에러가 더 작아지겠죠. 2분의 1만큼. 그죠? 예를 들어 relative uncertainty가 x의 2%면은 이거는 2분의 1 곱하니까 1%가 되겠죠. 그죠? 이건 어때요? 이거는 2니까 이거는 2 곱하기 2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건 만약 요게 x의 에러가 3%면은 곱하기 2 해서 6%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한번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 상황을 한번 가정하고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게 이제 양성자의 농도를 구해요. 양성자의 농도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것이 바로 pH죠. 그죠? 잘 보십시오. 여기 이제 X의 농도는 몰라리티입니다. 몰랄리티가 아닙니다. 몰라리티요. 그러니까 몰 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5.21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0.03이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pH 미터의 정밀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0.03. 이때 프로톤의 농도를 구해라. 사실은 이거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요거 다 무시합니다. 0.03. 그래서 이제 요거 5.21만 갖고 따져요. 그러니까 프로톤 농도는 pH는 뭐죠? pH는 요걸로 주어지니까 요 프로톤 농도는 pH의 10의 마이너스 pH 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돼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에러는 무시하고 요거부터 일단 구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여기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 요 프로톤은 6.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라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러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0.03을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이때 에러가 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 표를 보면 됩니다. 요 표를 보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2.3026 곱하기 x 에러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해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그러니까 3.1을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요거는 y를 프로톤 농도로 이제 놓고 x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제 그대로 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y가 10의 x승 이게 프로톤 농도일 경우에
요거 요거를 갖다 이제 저 에러 XL에 2.3026 이렇게 곱했잖아요. 근데 요 y가 이 y가 아니고 나누기 y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 y 오버 y가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복잡하니까 제가 이런 문제 혹시 내게 되면은 요 식을 다 줄 겁니다. 요 식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y는 프로톤 농도 에러고 이거는 요 프로톤 농도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요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x의 에러가 여기 0.03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걸 갖다 써서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냐면은 목적이 요걸 구하는 거예요. 프로톤 농도 에러니까. 그러니까 요 식에다 놓고 이제 풀면은 요 이렇게 됩니다. 4.3 곱하기 10에 많아서 7승이다. 그러니까 결국 답이 뭡니까? 답이 6.1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몰라인데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 에러가 이겁니다. 0 0.43 여기까지 쓰면은 근데 이렇게 쓰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유효숫자가 몇 개예요, 이게. 요 앞에는 5는 유효숫자로 치지 않는다 했죠. 유효숫자가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답도 6.17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7을 반올리면서 6.2 하고 괄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43이 아니고 0.4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라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계산 과정이 쭉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 이 계산 한 단계 갈 때마다 여러분요 에러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계산은 다 해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계산이 예를 들어서 뭐 5단계 계산이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뭐 에러 계산하고 뭐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다 계산기가 있으니까 다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에러를 어느 정도에서 끊을 것인가 이제 그걸 결정하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훨씬 간편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일단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